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IBM 실전토익 아시천재 박혜영 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우리 무료 강의, 알찬 무료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테스트 9회에서 10회 파트 7. 또 마지막은 7과 함께 테스트 9회에서 72에서 75번. 또 시작이다, 아티클. 왜 이렇게 아티클을 좋아할까, 저는. 왜냐면 아무래도 아티클이 난이도가 세니까 읽으실 때 좀 가장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여러분이 싫어할 만한 걸 제가 이제 랜덤으로 추리는 거다 보니까 물론 다들 스타일이 다르고요. 취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분들은 또 채팅창에 약할 수 있고 어느 분들은 레럴에 약할 수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무료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강사의 어떤 나름의 판단에 의해 랜덤으로 질문이 추려졌습니다. 스토리지 뉴스레터 창고 소식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의 스타일을 무조건 따르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과다하게 뭔가 많이 섞는 접목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몰라. 헷갈리니까. 그래서 제 거를 만약에 따라 하시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좀 과감하게 지문을 먼저 요약해서 읽는 방식도 좀 해보시고요. 하다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포기해야지. 하다 안 되면 몇 번 해보고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Redport 이것도 이제 지역 나누어지 원래 신문은 Storage Tech Ltd 주식회사 which operates 32 shelf storage facilities throughout South Africa. 나름 크네. 32개의 퍼실리티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어. 엑세베레트 전시에 나갔나 봐. At the Spaces Plus Expo, an annual trade fair.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있는 박람회 같은 건데 무역 박람회 전시회 같은데 거기 나가가지고 전시를 했어. 근데 그 박람회는 open to the public, 일반 대중들한테 오픈돼 있어.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이 뭔지 아시죠? 저는 서론과 결론을 반드시 읽습니다. 그리고 아리클은 제가 전강에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강문단의 첫 줄과 끝줄을 꼭 사수하는 편입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은 원래 앞쪽과 끝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뒤쪽을 보니까 이런 말 나오네. It was the first time. 이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A storage company. 창고 회사가 쇼의 모습을 드러나가지고 전시에 참가한 거는 저희 페어 안내 책자의 브로셔의 내용에서 어딜 훑어봐도 이런 이력이 없어요. 이런 회사 참여한 거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유 길다. During the 엑스포 동안에 Storage Tech Ltd 기업은 had daily drawings.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요. 프라이즈하고 연결했다는 거, 이거 경품 추첨하는 겁니다. 경품 추첨하는 행사를 그냥 매일매일 해줬어요. Had on display, 전시된 것들, 예를 들면 refrigerator, 냉장고, microwave, 비싼 거를 또 했네. 그 전시에서 전시한 것들 중에 매일매일 경품 추첨해서 줬나 봐, 누구한테. 모르겠어. 대박이야.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보니까 paper vouchers 이렇게 종이 상품권을 받았나 봐. rental discounts가 가능한 거, storage facility 이런 얘기 하면서 알겠습니다. The theme for this year's expo 이번 연도 엑스포의 테마는 Designing Your Home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만 읽을 거야. 나 지금 너무 싫어. 그 다음에 이제 끝에 한 세 줄. Visitors to the company's website www.storagetech.com can browse a full range of storage unit sizes.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웹사이트 들어가면 get pricing information, 가격 책정 정보도 알 수 있고 웹사이트 가면 마지막으로 and read 읽을 수 있어. Customer testimonials.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사용하고 테스트를 해본 후 고객들께서 막 신나서 써주는 겁니다. 물론 악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추천글에 대한 느낌이 좋기 때문에 좋은 느낌의 후기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어휘입니다. 72번 What is not suggested about this year's Spaces Plus Expo? 못 풀어. 솔직히 고백할게요. 못 풀어. 왜냐면 일단 제가 이거는 치울게요. 요건 했어. 다행스럽게도 낫이 들어간 스캐닝 문제는 사실이 아닌 걸 골라야 돼. 드릇된 거를.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다 뭐야? 다 맞는 정보야. 근데 맞는 정보라는 게 눈에 보여져야만 정답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야 제가 속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읽은 내용이 너무 좁다 보니까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는 근데 맞는 정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연도 엑스포의 테마는 당신의 홈을 만들기 디자인하기입니다. 이렇게 테마가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정 테마가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it included a new type of exhibit. 이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독이에요. 정독의 힘. 단어가 좀씩 바뀌는 게 독해죠. 어차피 바뀌어요. 보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 계속 바뀐다고 짜증나게. 그대로 밥상을 차려주면 좋은데 자꾸 바꿔. 근데 그게 그 얘기야. 막상 보면 또. New type of exhibit. 이번엔 새로운 신유형의 전시회다. 맞아요. 왜냐면 storage, 창고 회사가 전시회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브로셔 어디를 훑어봐도 이번에는 first time, 처음이었다. 이런 게. 요거 자체의 말을 제가 분명히 읽은 기억이 있어요. 각 문단의 첫 줄과 끝줄에서. 이게 처음이다라는 얘기 자체가 새로운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D도 맞는 정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으로 안 할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시사되는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뭔가 행상하는 분들 그 자파상들 분들한테 금액을 추가 금액을 청구한다.
그거 아니면은 보기 C에 3m 넓이는 최소 된다.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만 나중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론과 결론 각문단의 첫 줄만 끝줄만 읽고도 안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네요. 그럼 킵해놓고 빼돼. 그래도 전 뺄 거는 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73번 Storage Tech Ltd. 자꾸 그 주체로 등장하는 회사였는데요.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사실일 것 같은 거. 국가 내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가? 스토리지 컴퍼니 중에 그런 건 모르겠고요. It expects to change its name in the future. 곧 미래의 이름을 바꾼다? 모르겠고요. 읽은 적이 없고요. 보기 A에 its head office. 본부가 루트포트에 있다. 몰라요. 본부 어딘지 본사 어딘지 안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C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박람회에서 아까 분명히 제가 좋겠다 이런 거 있죠. 그림 말고 경품 추첨 행사 drawings for prizes 이게 있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아니면은 뭐 레프리저레이터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거에서 전시했던 상품 중에서 추첨해가지고 준다 그랬었어요. 그것도 데일리 매일매일 행사 기간 동안에. 근데 공짜로 막 나눠주다 무료로 주다 증정하다가 기브어웨이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장난을 버틸 수 있어요. 단어 교체를. appliances 당연히 냉장고도 포함되고 마이크로웨이브도 포함됩니다. 가전제품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페어에서 줬다. 돈 안 받고. 맞아요.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거기서 잘못되거나 오염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를 아직 찾지 않더라도 얘가 정답일 거라고 확신하고요. 다른 거는 보기상에 만약에 있는 내용이라도 지문에서 뭔가 잘못 연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74번. What is most likely featured on Storage Tech Ltd's website? 나 읽었지. 나 아까 읽었어. 분명히 읽었어. 결론 부분에. 이거 봐. 읽은 부분이 기억이 나면 맞추는 거야. 근데 웹사이트 상에서 제가 아까 분명히 읽었던 게 뭐냐면 실제 뭐 사이즈, 사이즈 알고 싶고 또 프라이싱 인포메이션 가격 정보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뭐라 했더라? 이게 써보니까 좋네요. 갔다 와보니까 좋아. 이런 식으로 좋은 느낌의 추천 후기 글 테스티모니얼스 읽었잖아 아까. 읽었잖아. 그걸 왜 무시를 해? 읽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유니츠, 디스카운트 쿠폰, 독점용 쿠폰, 그 다음에 virtual tours는 실제는 아닌데 가상으로 투어 가는 거야. 가상 투어, 체험, 퍼실리티. 그런 거 모르겠고요. 고객이 써준, 테스티모니얼스는 다른 말로 고객이 써준 의견이죠. 단어 바뀌는 거 보소. 근데 정답 B.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굉장히 애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읽은 부분하고 일치되면 답으로 합니다. 그리고 in which of the positions 이 중에서 이 문장 넣을 거. 그렇죠 뭐. An online update to the handout stated that more than 5만 명의 people이 attended the event. 온라인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핸드아웃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적어도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이벤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걸 1번에 넣을까, 2번에 넣을까, 3번에 넣을까, 4번에 넣을까 되게 열심히 읽을 생각이 없고 바로 지난 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건 여러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입이 스킬이라서가 아니고요. 다른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또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다른 형태는. 그러나 제가 지난 강 때도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핸드아웃은 유인물, 뭔가 프린트 형태, 인쇄 방식으로 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더가 붙었다는 건 이건 또 큰일 났다고 밖에. 별것도 아닌 보편적인 명사가 더를 붙이면 지난 강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나 디스 같은 거에 수식을 받거나 그 지배를 받는 명사들은 앞에 문장에도 그 비슷한 단어가 나와 있음을 유발합니다. 제가 펜이 하나 있는데 지난 강에 a pen. 근데 그 펜은 두 번째 문장은 the pen.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걸 먼저 일단 기대해서 원래 문맥의 싸움은 비슷한 내용에서는 비슷하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잡아보고 안 되면 더 읽도록 하죠. 자, 그럼 1, 2, 3, 4번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위치를 보니까요. 위에 14일 and focused on trends in decorating interior spaces. 공간 얘기하고 날짜 얘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자리 보니까 It was the first time a storage company exhibited at the show according to the fair's brochure. 브로셔이면 이제 안내 책자입니다. 약간 유인물 느낌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문장의 브러셔는 물론 스펠링은 달라요. 그런데 종이로 페이지 사각사각 이렇게 침도 발라가면서 넘기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책자나 모든 유인물과 자료는 핸드아웃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긴 합니다. 3번 자리 보죠. 3번 자리 보니까 위에 줄에 보니까 비지터들이 to its booth에 있는 애들한테 모든 비지터들이 받았다. 페이퍼 종이 상품권을 받았다. 여러분 페이퍼에 낚이시면 안 된다. 복합 명사는 뒷명사가 중요하니까 버추얼은 상품권이야. 무슨 백화점 5만 원권 이런 거 있잖아. 종이 쪼가리에 찍어 놓은 거지만 갖고 가면 거기서 돈이 되는. 상품권은 유인물이 아니야. 그것은 인쇄에 대해서 뭔가 정보 따를 볼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유인물이야. 별로야. 그 다음에 4번 자리 앞에 manufacturers, 제조업체들, suppliers, 공급업자들, 업체들. 이게 어떻게 유인물이야. 괜찮죠? 이렇게 푸는 건데 결국에 독해는 빨리 읽고 정확히 읽고 다 떠나서 어휘의 변환을 못 버티면은 단어가 얘가 이 얘기구나 이게 안 되면 어차피 도로목이야 다 똑같아. 근데 아까 우리가 안 본 문제 중에 이거 있었잖아. 이거까지는 해야겠죠. 제가 까먹을 뻔했네.
벤더들한테 행상하시는 분들한테 도매상 분들한테 돈 청구한다. 추가 금액 이거랑 3m 정도 된다. 요 두 개 중에서만 이제 풀면 되는데 아까 A하고 D는 맞는 정보라 했으니까. 근데 두 개 중에서 고를 거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봤을 땐 더 찾기 쉬운 걸 먼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에 있는 이 사설적으로 긴 내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숫자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그래서 첫 줄과 끝 줄 읽고 저도 안 나온 건 안 나오기 때문에 숫자를 한번 찾아보죠. 그런데 숫자를 한번 보니까 여기 있네. 스토리지 테크 LTD의 부스는 포함되어 있는 게 3.3m의 넓이는 정도는 되는 스토리지 유닛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 그죠? 그러나 무슨 dollars 얼마 돈은 써져 있지 않네. 청구한다 그랬으면 얼마인지가 나올 수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게 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청구를 해요. 그러면 얼마 청구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추가 금액이 더 붙어요, 밴더분들. 그럼 얼마인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설마 그게 1억이야? 얼마인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의 정답은 B가 맞는 것 같습니다. 틀린 걸 골라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마이크로웨이브 포함, 레프리지레이터 포함, 그 다음에 drawings for prizes, 경품 추첨이니까 giveaway, 증정으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해서 C로 갔고요. 그 다음에 comments from customers, comments를 읽은 게 아니라 testimonials를 읽었다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 노트에 잘. 그 다음에 이제 75번, 2번 자리로 가겠습니다. 아까 handouts, 넘기면서 뭐라니까? 그러니까 앞에 brochure, 이렇게 된다니까. 요거는 많이 랩하듯이 빨리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건 테스트 9에서 2중입니다. 76에서 80번 Announcement and Letter. 짜증나. 그래도 읽겠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제가 하는 스타일은 보시다시피 일관성이 좀 있습니다, 나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고요. 제가 읽은 내용을 먼저 요약해서 읽어서 그 내용에서 와전 안 되고 제가 어휘빨로 버틴 문제는 정답으로 할 거고요. 안 되거나 안 나오는 문제는 킵해놓고 이따가 또 찾을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론을 읽을게요. 데소토 파운데이션 미디어 센터라고 하는 어떤 센터 이름이 나왔습니다. 데소토 파운데이션 미디어 센터가요.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서 요청드립니다. 애플리케이션스를 좀 신청 한번 해보세요. 미드 커리어, 약간 중간 정도의 경력을 갖추신 전문가분들 있죠. 어느 부분이냐면 아트, 예술이나 미디어 쪽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좀 완전 초짜는 아니고 좀 이렇게 갖추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조금 한번 지원해 보세요. 이런 얘기네. 알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비주얼 돼도 되고 리튼 돼도 되고 시각적인 것도 되고 써도 되고 말았습니다. The fellowship is a 2-year residential award. 이게 2년짜리 residential award예요. 이 fellowship이요. 그런데 that comes with a stipend equal to 80% 배당금 같은 걸 주는데 그게 80%에 맞먹는 거래. recipient 받기로 수령된 지정인의 샐러리의 80%에 맞먹는 것을 대박 많이 해주네. 7만까지도 해주고 많이 주면 퍼다 줘.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의 끝줄. Fellowship recipients are not allowed to accept other employment. 근데 이걸 받고 이 fellowship에서 맞춰서 이 하에서 근무하시는 근속기간, 이 재임기간, 근무하시는 기간, 체류월 동안에는 다른 데서 고용되시면 안 돼요. 여기서만 일하셔야지. 양심 있어봐. 이 얘기인 거지. 땡땡땡땡 나왔네. 이런 땡땡이 나오면 요거 중에서 꼭 나온다. 이런 땡땡이 중에서 나오는 거 제가 찍어드려. 100%지. 매번 그렇지 않더라도 99% 넘어. 사실이 아닌 거를 물어보는 문제 스캔 뜨기 딱 좋네. 땡땡땡땡 4개잖아. 그래서 여기서 있는 거 하나씩 변화시켜가지고 맞는 걸로 해주고 아닌 거 하나 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요건 나중에 풀도록 하죠. 뭐 외울 수도 없고 제가. The deadline for applying is October 12th. 10월 12일까지는 신청 기한이야. 그거 지나면 넌 신청해 봤자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두세 줄 보니까 to read profiles of previous recipients. 이전에 이걸 받으신 분들, 성공리에 받으신 분들이 어떤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지 보시거나 뭐 펠로우십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웹사이트 들어가 보든가 뭐. 데소토 파운데이션 미디어 센터 또 나왔네. 이 센터 이름. 여기서 이미 냄새를 맡아야 돼. 이중이야. 이중 지문. 이중 지문은 겹치는 게 나온다. 두 지문 연계형으로. 자꾸 이 미디어 센터 이름 얘기해. 뭔가 하나 있어 지금 제가 봤을 때. 근데 자, 볼까? 그레이스 선 씨께 어머 축하드려. 뭐가 됐나 봐. We are delighted to inform you that you have been selected. 선정되셨어. 올해의 데소토 펠로우십을 받는 분으로 선정되셔서 정말이지 축하드려. In their decision. 이걸 결정을 내리신 분들의 결정에 의하면 우리 인터뷰하신 분들이 특히나 언급하신 게 뭐냐면 당신의 정말 열렬한 엄청난 그 전념과 헌신. 어마어마한 헌신에 감동받았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단, 두 번째 문단 첫 줄 읽겠습니다. 전 각 문단의 첫 줄과 서론 결론을 주로 잡습니다. As you know, 아시다시피 이 펠로우십은요. 못해도 2년 동안 residency, 거주하셔야 됩니다. 데소토 파운데이션 미디어 센터에서 살아요. 그냥 거기서. 거기서 살아. 그렇구나. 돈 주는데 살란 얘기구나. 거기서. We are truly pleased to welcome you as one of a select and special group. 정말 선택받은 이 스페셜 그룹 중에 한 명으로 당신이 오시게 된 걸 정말 환영합니다는 건 얘만 뽑은 건 아니구나.
근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얘가 정예부대가 됐군.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September. 9월에 뵙기를 환영합니다. 9월부터 시작하는구나. 얘 펠로우십이. 다 읽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내용을 읽었을 때, 자, 76번. Who would be eligible? would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뭐뭐일 것 같다라는 추측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속 시원하게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저는 PPT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지 않고서는 못 봐요. 지금 못 읽지만 여러분은 책을 펴놓고 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말한 부분이 헷갈리시면 그 지문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데소토 펠로우십을 받을 수 있겠는가? 웬 공학자야 또. 뭘 또 프로그래머 의사 선생님 뭐야. 제가 아까 분명히 지원하세요 이런 분들 약간 중간 정도의 프로페셔널한 단계를 거치셔갖고 약간 아트 쪽이나 미디어 쪽 예술 미디어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공학자 막 프로그래머 닥터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필름 디렉터 영화 감독이라는 걸 우리는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영화는 예술의 한 어깨죠. 미디어 겸 아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라고 유추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77번 What is not listed? 어머 아까 이건가 보다. 이거 킵해놨던 거 땡땡땡땡 좀 이따 하죠. 78번 What can be inferred? 추론하는 건데요. Miss Sun이라는 언니가 누구냐면 두 번째 레를 받으신 분입니다. 맞죠? She's the only fellowship recipient. 빼겠습니다. 역시 제가 읽은 내용이 적지가 않았다. 근데 결론 부분에서 뭐였는지 알아? One of 무슨 그룹. 당신이 저희의 그 선택된 특별한 그 그룹 중에 한 명이 되신 걸 그럼 한 명 뽑은 게 아니야. 왜 얘만 받아? 어떻게 알아? 오히려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여러 명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A가 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 언니가 굉장히 봉급이 세다. 돈을 엄청 많이 받는 분이다. 몰라요. 저는 그런 거는. 뭐 부러울 수는 있지만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보기 뒤 She will work on Mr. Gallant's project. 갤런트의 프로젝트에 이 여자가 착수할 것이다. 몰라. 못 읽어서 자신 없어. 근데 B는 제가 대충 읽은 것 같고요. 자신의 일에 굉장히 passionate, 열정이 과다. 맞아. 근데 제가 아까 그 단어를 passionate로 읽은 게 아니고 passion으로도 읽은 것도 아니고요. commitment. 엄청난 전념한다 그랬어. 그것에 감흥해서 이 사람한테 인터뷰어들이 선정했다 그랬어. 펠로우십 줄 사람으로. 이 정도면 줘라. 이렇게 해서. 여기 있잖아. 열렬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커미트먼트를 한다. 이 사람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에 열의가 대단하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답이 나오는 부분이구나. 79번 짧어. 되게 짧어. 엄청나. 짧은데 장소명이야. 머리가 큰 대문자야? 그럼 조심하셔야죠. 두 지문 연계형일 때가 되게 많아. 짧은 것들은 또 몰라.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지문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구경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가? 몰라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밖에 없어요. 분명히 아까 두 번째 지문 letter 거기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시죠? 이게 펠로우십 받으시면요. 여기 센터에서 2년 동안 레지던시 거주하셔야 돼. 그걸 읽었어. 여기서. 2년은 거주하세요. 여기서 돈만 받고 어딜 가. 2년은 여기 센터에서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센터가 보기에 나온 게 아니라 지역명이 보기에 나왔다는 건 이 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얘기했겠지. 어느 지무대선가. 난 기억나. 서론은 참 중요하거든. 첫 번째 지문 서론에 아까 그 센터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다며. 그럼 그 센터로 간다는 건 로스앤젤레스로 간다는 얘기 아니야. 다른 말로.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가 두 지문 연계형으로 답이야. 그 다음에 80번. 언제 펠로십 시작하는가? 이건 두 지문 연계까지는 아닌가 봐요. 다행스럽게도. 짧지만. 왜요? 바로 앞에 79번은 연계형으로 풀었거든요. 3중 지문이 아닌 2중 지문은 보통 연계형 하나 정도 나올 때가 더 많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읽었던 게 9월에 뵙기를 희망합니다. 그랬으니까 9월인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다 푼 건가요? 아니죠. 77번은 안 풀었네요. 사실인 게 아니고 mandatory part of the application. 그 지원하고 입사 지원하고 여기다 지원하고 펠로우십 신청할 때 꼭 내야 될 걸로 열거되지 않은 걸 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땡땡땡땡 혹시 그 부분인지 확인해 보죠. 1500자 정도 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500자 정도 되는 개인적인 자기소개라든지 바이오그래프에는 양력을 얘기합니다. 이걸 자서전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꼭 그렇게 헤비한 느낌만 되는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한 양력도 됩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3 letters of recommendation, 추천서 3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자기 그 작품의 작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내면 좋습니다. 요거 4개 중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recommendation letters 방금 읽었고요. 프로젝트에 대한 description 방금 읽었고요. biography 읽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읽은 거는 샘플은 아니죠. 견본은 아니야. 샘플하고 동의어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C로 가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 정답은 첫 번째 문제 D, 두 번째 문제 C, 세 번째 문제 B, 여기 또 커미트먼트에서 바뀐 거 fervent commitment에서 네 번째 문제 로스앤젤레스, 마지막 거 9월입니다. 괜찮으시죠?
이제 테스트 10회 마지막 회차입니다. 테스트 10회에서 86에서 90번 3중이 information, 이메일, and review. events라는 말이 나왔네요. 발더스타 플라자에서 이벤트가 열리나 봐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론과 결론 읽었던 지문이 아니군요. 상당히 짜증나는 게 이벤트에 대한 정보 편데 이게 요일 몇 월 며칠 뭐 이런 식으로 부제가 달렸군요. 그럼 서론부터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든 부제를 서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 부분만 줄을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는요. 자, 일요일날 8월 9일날 9시부터 4시까지 Flower Spectacular 이런 행사가 있고요. 화요일날 8월 11일 8시부터 10시까지 City Glow라고 하는 행사 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세 번째 Friday 8월 14일 10시부터 5시까지 Walk Through Time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aturday 어거스트 15일 8시에서 11시 Dazzle Dash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제는 그 부제에 써져 있는 제목만으로도 다른 지문하고 연계될 때가 정말 많다는 걸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지문. 이번에는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은요. 마르타 페레즈 씨께서 undisclosed recipients 여러 명한테 보낸 거네요. 여러 명의 지장인이야. 서브젝트는 플라자 세큐리티 보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It seems there is some confusion regarding security and next week's events at the plaza. 이제 다음 주 내내 그 플라자에서 열리는 행사들에 관련돼서요. 뭔가 보안상에 있어서 뭔가 좀 혼란이 있으신 것 같아. We're trying a new system. 새로운 시스템을 하면서 우리가 Head of Security를 each 이벤트에 다 배정해서 임명하려 그래요. 좀 들어봐, 읽어봐. 여러분 많이 혼란스럽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뭔 표가 나와. 짜증나게 또 표가 나와. 알겠습니다. 이게 배정된 시큐리티 헤드 장들, 책임자들 이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느리는 직원 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제일 많네. 되게 많아 직원이. 뭐 별로 의미가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이번에는 리뷰 글입니다. 벨드스타 데스티네이션으로 레이팅은 와, 별 5개 줬다. 최고점이네. 포스티드 이 글이 올라간 건 8월 20일 날 베스니 앵겔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써져 있습니다. 베스니 앵겔 씨께서 여행하신 날짜는 8월 9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이런 거 안 읽으면 저는 진짜 끝장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글은 상단에 위치한 그 글을 발행한 날짜나 쓴 날짜 안 읽으면 진짜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너무 큰일 난다고 생각해. 반드시 꼭 읽어놓으시고 어차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처럼 동그라미 해놓으시거나 줄을 그으시면서도 하이라이트 효과 주시고 저는 말도스타의 제 남편하고 어제 딸하고 같이 최근에 여행 갔다 왔어요. 정말 원더풀했잖아. 또 되게 좋은가 보다. 되게 좋은가 봐. 근데 처음에 두째 읽었을 때 특히나 시리 글로우 퍼레이드 정말 감명 깊었어. 시리 글로우. 첫 번째 지문 부제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유명사는 3중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일단 어떤 지문에서 고유명사 읽었으면 아 얘가 이런 지문에도 있나? 좀 찾아보심이 한 지문만 나오지 않은 확률이 더 높습니다. 머리가 큰 애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읽어야지. On the final day of our trip. 아 이거 첫 번째 문제 마지막은 아니죠? 여기 읽어야겠다 그냥. 여기. Great souvenirs to take home. souvenirs가 이제 기념품. 아주 훌륭한 기념품을 제가 집에 갖고 왔어. 정말 또 갈 거야. 읽어도 되겠다. 결론 부분이니까 2-3주 정도. 꼭 갈 거야. 다시 또 갈 거야. 마지막 날에 우리 여행 마지막 날에 내가 플라자에 잠깐 들렸거든. 특별한 행사 보러. 거기 간 김에 내가 엄청나게 훌륭한 기념품을 받고 다 사재기 갖고 사왔잖아. 또 갈 거야. 필시. 여행의 마지막 날이면 8월 14일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뭘 하나 읽으면 물고 늘어져야 돼요. 이거를 갖다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막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 이제 문제가 시작될 건데요. 그 전에 8월 14일까지 여행했다 그랬죠? 이분이요. 8월 14일까지요. 예. 그럼 8월 14일까지 여행했으면 이분은 여기는 관심이 없는 거네요. 이거 봐. 이게 잘하는 거야. 8월 15일이 뭔 상관인데 14일까지 여행하신 분인데. 여기 이분이 얘기하신 마지막 날은 8월 14일. 그죠? 근데 8월 14일 요거 보니까 앤틱 마켓이 있나 봐요. 막 골동품 이런 거 파는 데가. 그래서 거기서 퍼니처, 디시, 아트워크 이런 거 다 파는데 공예품 이런 것도 다 골동품 스타일로 거기서 사정이 하신 것 같아요. 서비너를. 이미 하나 연계용으로 유축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리 글로우인가? 그거 읽었죠. 그럼 부제 중에 시리 글로우 예입니다. 맞죠? 그럼 시리 글로우 퍼레이드를 봤다는 건 8월 11일 날 튜즈데이에 본 거죠. 그리고 그날 있었던 게 랜턴 퍼레이드니까 등불 축제 같은 그런 거 한 건가 봐요. 맞죠? 베컬 파크에서 열렸고요. 그다음에 벨도자 플라자에서 끝나서 가갖고 그 축제가 그거대요. 네. 일단 뭐 정답 나눈 문제 하나라도 있으면 푸는 거죠, 우리는. Which event requires pre-registration? 몰라요. 사전 등록이 필요한 이벤트 못 읽었어요. 저는 부제밖에 못 읽었어요.
Why did Miss Perez write the email? 페레즈 씨가 왜 이메일을 썼는가?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휘력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메일이면 두 번째 지문인데 제가 아까 서론에 읽을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그 보안 부분, security에 의해서 플라자에서 열린 행사 부분에 그 보안 부분에 있어서 confusion이 있으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컨퓨전이 많으시고 혼란스러워하시고 이러니까 저희가 각 그 행사별로 그 퍼레이드 축제에 있는 그 날별로 저희가 시큐리티 그 헤드를 다 하나씩 고용해서 넣을 거야. 그럼 거기 애들 다 직원 데리고 올 거고. 그러니까 그때 봐놔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컨퓨전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러 왔다는 건 참가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수를 갖다가 최신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한테 저기요 자원봉사 좀 해봐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 컨퓨전에 대한 이거 자기 때문이 아닌데 정말 세상 죄송해요라는 얘기를 왜 해. I'm sorry 한 번도 안 읽었잖아. 어플로자에서 한 번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혼란스럽거나 뭔가 사람들이 헷갈려 할 때는 그런 헷갈려하는 특정 정보에 대해서 clarify, 정확히 규명해주고 설명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B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제라도 풀면 푸는 거지 뭘. 그 다음에 88번 동료 찾기 몰라 아직 안 했어. 누가 앵겔 언니를 도와줬는가 몰라 진짜 모르겠어. 근데 what did Miss Engel most likely purchases as souvenirs? 기념품으로 뭘 샀는가라는 거는 제가 알 것 같아. 왜냐면 아까 그 언니가 마지막에 리뷰글에서 14일 날까지 여행했다 그랬거든. 근데 14일 날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에 플라자에 다른 행사 보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정말 훌륭한 기념품 봐서 사왔다 그랬어. 그래서 마지막 날을 14일로 보고 여러분이 보는 책에서 첫 번째 지문에 14일 날을 마지막 행사로 보시면 그때 분명히 그 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이 앤틱이었어. 골동품. 맞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꽃을 샀거나 등불을 샀거나 갑자기 티셔츠 사는 게 아니라 앤텍스로 가겠습니다. 두 지문 연계형 하나가 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두 번째 지문이 이메일상에 등장하는 find라고 하는 어휘에 동의어로 찾기 문제가 하나 남았고요. 그리고 앵겔 씨께서 문제점이 있었을 때 누가 도와줬는가라고 하는 걸 하나 맞추겠습니다. 앵겔 씨가 문제점이 있을 때 누가 도와줬는가? 그 다음에 이메일상에서 find의 동의어. 일단 이 두 문제 외우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저는 페이지가 안 보이잖아 지금. 몰라요. 근데 앵겔 언니가 분명히 시리글로우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얘기했던 게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이 나고요. 시리글로우 얘기해 놓고서 그 퍼레이드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결국에는 아이고 칠칠하게 또 가방을 잊어버렸어. 근데 다행스럽게 또 제가 그거를 바로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았어. 그쪽에 근무 중이셨던 시큐리티 헤드분한테 도움을 받았지. 냄새가 난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아까 분명히 부제를 통해서 봤을 때 시리글로우 행사는 8월 11일 행사입니다. 8월 11일 8시에서 10시. 등불 두고 막 나가는 행렬입니다. 그런 축제입니다. 8월 11일 8시부터 10시까지 열렸던 이 행사를 왔다 갔다 하다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누가 바로 찾아줬어요. 보안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 헤드 분께서. 그럼 그분도 이날 나왔을 겁니다. 8월 11일 날. 근데 두 번째 아까 이메일에서 분명히 날짜에 맞는 사람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로 연결하면 에드것입니다. 에드것이가 도와줬을 거예요. 요거 하나 맞췄고요. 자, 그 다음에 이메일상에서 아까 find였나? find 맞죠? 여기 있네요. 자, if you need to change your shift, 교대 근무를 바꾸고 싶잖아. 만약에 근무 시간 바꾸고 싶으면은 나한테 이메일하지 마. 나한테 이메일하지 말고 이메일을 그 이벤트의 헤드 총장한테 보내고 이벤트 책임자한테. 그리고 네가 만약에 빵꾸내서 네가 시프트를 바꿔버리는 순간 네 자리가 비잖아. 네 시간대가. 그러면 너만의 땜빵이 될 수 있을 만한 replacement 대체자를 반드시 네가 알아서 find 해놔.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냥 빠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메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빠질 거면은 빠진 거에 대한 사실을 갖다가 이 이벤트 책임자한테 보내면서 동시에 너가 그 빠졌다는 걸 갖다가 백업하기 위해서 너를 위한 땜빵 리플레이스먼트를 네가 찾아놔 이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의어 찾기 문제 풀겠습니다. 동의어 찾기 문제 supply 공급하다 observe 뭔가를 준수하다 혹은 눈이 달려서 관찰하다 그리고 보기 시에 discover 발견하다 achieve 성취하다 달성하다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야 너가 그 시프트를 안 하고 네가 캔슬할 거면 네가 그거 빠질 거면 네 대체자는 네가 알아서 자급자족 시켜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사람 네 땜빵을 네가 알아서 자급자족으로 공급을 해놔라. 네가 필요한 사람 네가 알아서 해놔. 이건 거지. 아유 우리 그 유람단이 탐사 중에 돋보기를 보던 중에 그 엄청난 옛날 시대 골동품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식의 디스커버는 아닌 것 같아요. 디스커버는 뭔가 가려져 있거나 몰랐던 사실 따위를 발견하다의 느낌이 더 강하고요. 그런 파인드가 아니에요. 그런 파인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너 땜빵 네가 직접 찾아. 이 말은 우리가 구해주지 않는 거니까 네가 구해서 네가 공급시켜 자급자족. 이래서 저는 서플라이로 갈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까 에드것이 이걸로 갈 거예요. 저는 이제 다 풀었고요. 한 문제 남았어요.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벤트가 사전 등록이 필요하냐? 뭐 일도 아니죠. 이벤트 어차피 연계형도 다 풀었겠다. 이벤트에 대해서 나누고 이거였잖아. 이거. 근데 모든 글은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게 부제를 읽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항상 저는 모든 거는 앞줄과 끝줄 위주 스캔을 많이 뜨죠. 시간이 없을수록. Community parks란 말 나왔고요. 그 다음에 where lanterns will be available for purchase. 등불 구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런 말 find one of a kind items to complement your home decor. 네 집을 갖다가 장식할 수 있는 뭐 보완이 될 수 있을 만한 걸 찾아봐 뭐 어쩌고. 그 다음에 sign up in advance. 미리미리 등록하세요. 웹사이트에서. 얘구나. in advance가 미리 하란 얘기니까 다른 말로 pre-registration. 사전 등록. 단어 바꿨구나. 그러면 이거 연결하면은 dazzle dash구나. dazzle dash. dazzle dash야. 그럼 뭐 푼 거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196에서 200번. Notice email article. 최악이군. 아티클 꼈네. 그것도 3중이에. 정말 싫다. 근데 한번 해보죠. Notice to Shimmer Jewelry customers. 우리 Shimmer Jewelry 고객분들께 After nearly 2 decades of service to the Huntsville community as its Polly Street location, Shimmer Jewelry will be going out of business with 4월 30일 as our final business day. 어머 슬프다. 여기서 그냥 그 파운리 스트리트 지점에서 그냥 우리 헌스빌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근 2 decades, 20년간을 이렇게 장사를 해왔는데 저희 주얼리 가게가 going out of business,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4월 30일을 이제 저희 마지막 날로 해가지고요. 슬프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보네요. Susan Marlowe plans to start her own jewelry website and Amy Sabo will open a small shop on Custer Avenue. We hope you will support their endeavors. 그들의 노력과 박수를 보내줘. 그들이 저희 회사는 문 닫지만 여기에서 누구 씨하고 누구 씨는 이거 할 거야. 뭐 이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강추드리는데요. 모든 글은 특히나 편지든 공문이든 회람이든 됐어요. 일단 확실한 거는 글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거나 작성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거 안 보시면 또 틀려요. 이거 보는데 몇 초밖에 더 걸려. 크리스틴 최노웨스입니다. 근데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은 오너입니다. 쉬머 주얼리사에. 알겠습니다. 사람 이름 하나 봤고요. 자, 이번에는 에런 살라잘이라는 사람이 마크 리즈한테 뷰잉 뭘 봤나 봐. 근데 그러면서 쓰면서 Mr. 리즈 씨 Thanks for showing me the former. 벌써 슬퍼. 방금 읽었던 그 쉬멀 주얼리사가 이제 포멀 이전이 돼버렸네. 닫았나 봐 문을.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쉬멀 주얼리 빌딩이었던 곳 거기를 오늘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확실히 제가 지난주에 봤던 메이필드 스트리트에 있던 그 건물 봤던 것보다는 확실히 더 크고 좋더군요. 그 주얼리 있었던 가게 거기 그 자리가.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 I'm wondering if we could schedule a time to see it together. 뭔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다른 데도 있다던데. 뭐 어디 뭐 땅 보러 다니는지 건물 보러 다니는지 보러 다니다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우리가 싫어하는 아티클이 드디어 Downtown businesses struggle to stay afloat는 안 좋은 뜻입니다. 부도나기 직전이야 막 애가 지금 파산되기 직전 빚더미에 오르고 그거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5월 25일자에 발행된 기사입니다. Grand City's downtown shopping district once a bustling area of activity. 이게 한때의 영광이야. 원스가 부사할 때는 한때란 뜻이거든. 문장 끌 때는. 아주 그냥 왕년에는 그렇게 복작복작 잘 되더니만 어쨌든 거기가 지금 고생 중이에요. 지금. 완전 하늘 로켓 쏘듯이 올라가고 있는 렌트비 때문에 임대료 때문에 그냥 아주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업체들이. 그런가 봐요. Rental fees in the area have increased by nearly 30%. 아이고. 30%를 올려버렸어. 진짜로. 살 수가 있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클은 전 각 문단의 첫 줄과 끝줄을 꼭 읽으니까 끝줄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네요. City Manager 카일 트래비너 씨께서 보고하고 알려준 바로는 2%의 상상이 있었대요. Sales tax가. 판매세가 2% 또 세금 또 물렸구만. Pass by voters last fall. 이미 투표에서 다 의결이 돼가지고 작년 가을에 그것까지 올려버렸어. 임대료 또 비싸 죽겠는데 거기다 세금까지 올렸어. 그러니까 살 수가 있어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되게 슬프더고요. 되게 슬퍼. The local business community is seeking solutions. 그래서 이제 해결책 인제 와서 부랴부랴 찾는다. 돈 다 올려놓고. 그래놓고서 끝에 나오는 내용 보니까 rents and taxes are just part of the equation. 이거는 그냥 어떤 일련의 하나의 문제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런 해석이 방정식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단어 지금 보고서. The city manager said, if we plan more activities in the area, 이 지역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굶어주게 생겼지만 이 지역에 많은 액티비티를 더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업체를 끌어모을 수 있어요. 자기 혼자 나름 희망 품고 끝났습니다.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owner of Shimmer Jewelry? Shimmer Jewelry사의 오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해박한 문제 도저히 알 길이 없네. 근데 저는 약간의 냄새는 맡았어요.
저는 일단 삼중지문 들어가면 몇 번째 문제든 연계형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조건 끝 문제라는 보장은 없고요. 또 무조건 짧은 보기만 무조건 단골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쉬멀 주얼리사의 오너가 누군지는 제가 아까 분명히 이름을 읽었는데 역시 글은 누가 썼는지 봐야 된다니까. 쉬멀 주얼리사의 오너는 크리스틴 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삼중 지문이죠. 사람 이름이든 업체 이름이든 물건 이름이든 됐고요. 가방 이름이든 뭐든 간에 됐고요. 일단 고유 명사나 숫자 같은 건 딱 읽은 순간에 다른 지문에도 이해가 그대로 나오는지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삼중 지문은. 우리 크리스틴 언니가 딴 데 등장한지 보죠. 여기는 크리스틴 언니가 없네요. 그죠? 여기도 크리스틴 언니가 없네요. 우리 아티클에 볼까 크리스틴 언니? 크리스틴 언니 있네요. 우리 크리스틴 언니 기사에 등장했어. 쉬멀 주얼리사 오너 맞죠 이분? 근데 크리스틴 체노웨스가 말씀하시기를 her store went out of business. 자기 사업체가 문 닫은 이유가 이러한 상황 때문이야. 이러한 상태 때문에, 이러한 조건과 환경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이야. 이러한 상황이 뭐냐고요? 아까 위에서 읽은 거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임대료. 30%가 진짜 아주 서민 등골을 빼는 임대료. 이래서 문 닫은 거야 나도. 알았어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정답. 이 문제의 정답은 제가 봤을 때는 rent increases, 임대료의 상승으로 영향을 받았군요. 이분도 타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기사에도 흥분해서 등장했지. 역시 사람 이름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정답을 C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못 읽었어요. 그냥 문 닫겠다 그랬지. 그리고 보기 B 같은 경우에 자기 주얼리지 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통해서 판다는 거는 이 크리스틴이라는 언니 이름이 아니었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문에서. 첫 번째 질문 하단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뭔가 다른 데 사업하고 웹사이트 뭐 하고 다른 사람 이름이지 크리스틴 언니 아니거든. 그래서 크리스틴 언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답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기 A. 정답 A지 않아요? 2decades를 제가 읽었는데요. 읽으셨겠죠. 근데 nearly 2 decades.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슬픈 짐은 공지글의 첫 줄에 있었어요. 맞죠? 근데 nearly 2 decades면 거의 근 20년인 거지. 무조건 20년을 over 넘었다고 볼 수 없는 게 첫 번째 오답. 그다음에 두 번째 오답은요. 이분께서 20년째 계속 사업을 하셨는지는 몰라요. 중간에 오너가 바뀌었는지 어쩐지 우린 몰라요. 이분이 20년 넘게 해왔는지 모른다고요. 사업 자체를요. 우리가 아는 거는 쉬멀 주얼리 회사가 20년째 그 거리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지. 이런 게 와전되면 안 돼요.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을 오히려 연계형으로 C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번 Where did Mr. Salazar view a building on 5월 4일? 몰라. 근데 살라자 씨가 누구냐면 아까 중간 지문 이메일 발신자입니다. 아까 막 여기저기 보러 다니고 막 이러신 분 있죠. 막 오지랖으로 여기저기 보고 다니신 분. 이분이 5월 4일 날 이날이네. 역시 글 쓴 날짜 발수신자 정보 이날 본 건데 보니까 today 이게 오늘 맞죠? 근데 오늘인데 오늘 본 건물이 쉬멀 주얼리가 있었던 건물을 봤어요. 괜찮죠? 올라갑니다. 두 지문 연기형은 늘 될 수 있으니까 쉬멀 주얼리사가 어디 있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펄리 스트리트에 있었어요. 20년. 근 20년을. 거기 봤어. 거기 문 닫고 나갔지만 그 건물 비어있는데 보러 간 거라고. 그래서 역시 짧은 보기에서 또 두 지문 연기형이 나와주시면서 정답을 C로 가게 됩니다. 다른 스트리트는 딴 날 본 것 같은데 뭐 지난주 뭐 다음 주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98번 동의어 찾기 아직 못했어요. What is mentioned about Glen City? 그랜드시티가 마지막에 그 아티클에 등장하는 그 도시 자체예요. 근데 그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거죠. 정말 서민의 등골을 자꾸 빼는 느낌으로 렌트를 엄청 올렸어요. 제 얘기 맞죠? 30%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시리의 매니저분께서 리포트 보고하신 내용에 따르면 sales tax, 판매세도 2% 올렸어요. last fall, 작년 가을에. 제 얘기 맞죠? 저는 달달거리고 다 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랩하듯이 외우고 있잖아요. 이게 짧은 부분을 읽을 때도 굉장히 집중해서 읽으신 분들이 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줄고 있다 이건 모르겠고요.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모르겠고요. 인력이 좋은 인력이 없어. 이런 얘기도 안 했고요. D인 것 같아요. Last year이 last fall. Sales tax 2%. D인 것 같고요. 그럼 또 풀었고요. 자 이제 200번. What would Mr. Trevino? 이분이 누구냐면 아까 그 CT의 매니저분이십니다. 아티클에 등장하신 분. 뭘 지원할 것인가? 이분 혼자 희망에 있었던 거 있죠. 아까 처음에 막 등골 빼먹고 30% 인상, 2% 인상 난리를 치더니 맨 마지막에 저희가요. 이런 것은 문제점의 일부고 저희가 이제 더 많은 액티비티를 이제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액티비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업체를 저희가 끌어모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로 인터뷰로 끝났었죠. 그럼 더 많은 액티비티를 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투표를 하겠다 제안에 이게 아니고 running advertisement 광고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렌트료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계속 읽었지만 낮추겠다는 얘기도 안 읽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액티비티를 이 시에 유치하겠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더 많은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저도 C로 가겠습니다. 그런 거에 지원을 하시겠죠. 그럴 거라고 자기가 말했으니까 자기 입으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안 푼 문제는 이제 뭐 다 풀었고요. 요거 동의어 찾기만 하면 끝나는 거 맞죠? 동의어 찾기. 동료 찾기. article에서 driving이라는 단어. 예, 운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뜻이 많으니까 또 얘가 driving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에 있대. 근데 저는 PPT로 이제 이렇게 늘려놓은 거라서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저 그대로. 어떻게 한번 드라이빙을 찾아볼까? 드라이빙 찾다가 지금 저는 다른 거는 오래 안 걸리는데 이런 거가 되게 오래 걸립니다. 드라이빙 어디 있지? 드라이빙이 여기서도 없고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이라 그랬고요. 그럼 초반부에 있다는 얘긴데, 그죠? 초반부에 있다는 얘긴데, putting. 그 다음에 여기는 for example, local business owner Christine. 아까 그분 나왔었고요. Because of these conditions, another shop owner where rental nearly half prices. 여기도 rental fees. 여기 있다. 정말 힘들게 찾았고요. 역시 제가 미리 읽고 올 수가 없다 보니.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저한테는 네 번째 줄로 보입니다. 이 PPT 상에서는 굉장히 힘드네요. Driving small business out. 너 out.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으로 애를 치닫고 그냥 애를 그냥 몰아세우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rive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는 drive는 원래 driving은 추진한다는 느낌도 좀 있지만 나쁜 뜻일 때 이렇게 애를 몰아버리는 거야 사지로. 나가 너 업체 너 이런 상황에 치닫게 되었다. 네, 그럼 동의어를 맞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송하다 운반하다. 전력과 동력을 공급하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forcing 아니면 urging의 싸움인데 urging은 응당해야 될 일을 촉구하다의 뜻이고요. force는 강력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게 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누가 문 닫고 싶겠어요. 돈 벌고 싶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촉구하다의 느낌보다는 약간 무력한 느낌을 주면서 무력의 힘을 쓰면서 나가 억지 나가. 이런 느낌으로 약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느낌으로 forcing이 정답인 것 같아요. 역시 단어는 무섭고도 험난하죠.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끝으로 이제 이 영상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종료되는 시점인데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또 강사의 스킬도 같이 공유를 많이 하시고요. 우리 이 좋은 책인 YBM 천재 RC를 통해서 해설지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하시면서 제 영상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책이 구성된 게 좋은 문제 많으니까 다른 거 막 이거저거 하는 것보다는 완벽히 본인이 리뷰를 하시고 독해 지문도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를 풀어도 내 거로 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동의어 정리를 좀 똑바로 하심이 그래야 또 나옵니다. 공인 인증에서 나오는 책이고 그 문제지면 당연히 그 어휘는 또 언젠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정리하시고 초석을 삼으셔서 좋은 성적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어디서든 영상이든 뭘 통해서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